햇살이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갈색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 불명. 수취인 이름은 정확히 김지연으로 쓰여 있었다. 나는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주부 지연이다. 여보, 택배 시킨 거 있어? 남편 현우가 물었다. 나도 몰라. 발신자도 없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 든 것은 텅 빈 과자 상자와 그 안에 놓인 새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다. 종이에는 펜으로 쓴 듯한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필체의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연아, 10년 전 그때 너는 정말 행복했니? 현우는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장난인가? 요즘 이런 괴상한 사람 많대. 나는 왠지 모르게 싸늘함을 느꼈다. 10년 전. 그 시기는 현우를 만나기 전, 그리고 나의 첫사랑 준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때였다. 그냥 버려, 신경 쓰지 마.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택배 상자를 버렸지만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을 때 똑같은 갈색 택배 상자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놓고 갔다는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이번에도 발신자는 없었다. 상자를 열자 이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대학 시절의 나. 그리고 그 옆에 준영이 있었다. 사진 뒤에는 펜으로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진이야. 그런데 왜 내 앨범엔 없었을까?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진은 내가 현우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앨범에서 빼내어 불태워버렸던 준영과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리 없는 사진. 오직 나만이 그 존재를 알았다. 현우 씨, 이거 봐. 누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어.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나는 현우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고 잠시 굳었다. 말도 안 돼. 10년 전 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 준영. 준영이가 보낸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영은 10년 전 나의 생일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사고로 결론 났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안의 모든 창문에 커튼을 쳤다.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현우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도 낯선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 상자는 크기가 더 컸다. 상자를 여는 나의 손은 떨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벽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벽돌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너희 집 담벼락에 있던 벽돌이야. 10년 전 우리가 비밀을 묻었던 그 자리. 다 알고 있어. 그 벽돌은 10년 전 준영과 내가 우리만의 비밀을 묻었던 우리 집 뒤뜰 담벼락의 벽돌 조각이었다. 현우는 벽돌을 집어들고는 창백하게 질렸다. 이 벽돌은 외부인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나와 준영만이 아는 증거였다. 이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스토커의 장난이 아니다. 죽은 나의 첫사랑 준영이 혹은 준영의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1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부부를 향해 복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 10년 전 준영의 죽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매일 택배를 보내는 죽은 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파국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주세요. 그날 저녁 현우는 CCTV를 설치했다. 오늘은 아무도 못 올 거야. 그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나는 현우가 10년 전 준영의 죽음에 대해 나에게 숨긴 무언가가 있다는
낯선 확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CCTV를 설치한 후에도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커졌다. 현관문 앞에서 택배 상자를 치우는 현우의 뒷모습에서 나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과 낯선 냉기를 읽었다. 현우는 나에게 준영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네 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안에 든 것은 내가 대학 시절 준영에게 선물했던 낡은 회중시계였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뒷면에는 우리가 새겼던 퍼레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번 상자 속 쪽지는 달랐다. 시간은 멈춰도 진실은 흐른다. 지연아, 이제 내 거짓말을 끝낼 시간이야. 나는 이 상자를 들고 현우에게 따졌다. 당신이 준영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이 시계는 10년 전 준영의 유품에도 없었어. 어디서 난 거야? 현우는 격분했다. 나라고 안 무서울 것 같아? 난 그냥 당신이 10년 전 준영과 뭘 숨겼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자꾸 나를 범인 취급하지 마. 우리의 결혼 생활은 택배 상자 하나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집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심리적 감옥이 되었다. 나는 경찰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경찰은 택배 박스의 운송장 기록이 모두 가짜이며 CCTV에는 정해진 시간에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택배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37분입니다. CCTV에는 그때부터 아침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됐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죽은 자가 보낸 택배가 유령처럼 현관 앞에 나타난다는 현실에 정신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나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에게 준영의 죽음과 10년 전 나의 과거를 전부 털어놓았다. 다섯 번째 상자는 더 섬뜩했다. 상자 안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준영의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던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내 거짓 운전이 준영을 죽였다. 이제 내 차례야.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준영의 사고는 분명 내가 운전했던 차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하지만 나는 10년 동안 남편 현우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내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혼란과 공포 때문에 현우에게 준영이 혼자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이 비밀은 오직 나와 그리고 이미 죽은 준영만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발신자 불명의 택배가 나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탐정은 나에게 준영의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10년 전 신문기사, 경찰 기록 등을 뒤졌다. 기록 속에는 사고 당시 내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기록 한 줄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사고 차량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흔적 발견. 내가 운전석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내가 현우의 도움으로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다. 나는 현우가 나를 구출하고 사고를 조작하여 내가 운전한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나는 현우의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현우가 사용하던 낡은 노트북에 숨겨진 파일에서 10년 전 준영의 사고 기록 사진들을 발견했다. 현우가 찍은 듯한 사진. 그 사진 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준영과 함께 차량 운전석에 있는 여성의 소지품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내 소지품이었다. 나는 현우가 준영의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했고 나의 거짓말을 영구히 덮어주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 택배는 현우가 덮은 진실까지 파헤치고 있었다. 여섯 번째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상자 위에 붉은 인주로 찍은 손도장이 선명했다.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 섬뜩함이었다. CCTV가 있었지만 택배는 매일 새벽 유령처럼 도착했다. 나는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렸고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7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이번 상자는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수취인 이름이 기면으로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든 것은 현우가 10년 전 준영의 사고 직후 차고에 숨겨두었던 망치였다. 녹이 슬었지만 현우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쪽지는 더 충격적이었다. 내가 준영의 시체를 덮었듯이 나는 내 죄를 덮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운전한 증거는 잘 보관하고 있어. 나는 망치와 쪽지를 들고 현우에게 달려갔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왜 갖고 있었어? 당신이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준영이 시신을 훼손한 거야? 현우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망치를 빼앗았다. 그만해. 내가 덮은 건 너야. 내가 음주운전으로 준영을 친 사실을 덮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난 그냥 내가 운전한 사실만 숨긴 거야. 나는 울부짖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당신이 준영의 죽음에 다른 방식으로 연루되었기 때문이잖아. 그 순간 현우는 나의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었다. 나는 현우가 숨긴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현우가 평소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서재의 낡은 벽장을 열었다. 벽장 깊숙한 곳, 10년 동안 잠겨있던 짐 상자 안에서 나는 현우의 대학 시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에는 준영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현우는 대학 시절부터 나를 짝사랑했고 준영을 질투했다. 준영이 사고로 죽기 직전 현우는 준영과 사업상의 막대한 금전 문제로 다퉜다는 기록이 있었다. 지연의 마음과 내 전 재산을 준영에게 뺏길 순 없다. 놈이 사라져야 한다. 일기장 속의 이 문장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준영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사랑과 금전 문제가 얽힌 현우의 치밀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묵직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현우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8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 상자가 집안,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발신자는 더 이상 문 밖에 있지 않았다. 발신자는 이미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섬뜩한 결론뿐이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과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유리 조각은 10년 전 준영의 사고가 난 후 깨진 차량 조수석 유리 파편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숨긴 운전석 증거와 내 남편이 숨긴 살인 증거. 내가 이 집안에서 찾았지.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내일 밤 10시 10년 전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의 파멸을 완성하겠다. 나는 유리 파편을 들고 넋을 잃었다. 현우는 살인자였고 나는 공범이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준영, 혹은 그를 아는 누군가가 바로 이 집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내일 밤 10년 전에 그 장소로 가야만 했다. 밤 9시 50분. 나는 10년 전 준영의 사고가 났던 교회의 낡은 국도로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에 주소가 없는 우리 둘만이 알던 장소. 현우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거나
혹은 이미 발신자에게 잡혔을 것이다. 밤 10시 정각, 나는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10년 전 그날처럼 어둡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왔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나야? 현우야? 아니면 10년 전의 진실이야. 그때 풀숲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휠체어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은 사고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0년 전의 준영이었다. 준영아, 너 살아있었니? 나는 주저앉았다. 준영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휠체어 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내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준영 씨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5년 전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죠. 나는 그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남편 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택배를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준영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은 따로 있었다. 탐정은 나에게 10년 전 사고 당일 준영이 남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지연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게. 이 사고는 내가 낸 거야. 너는 그냥 가. 사랑해. 준영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장에 남았던 것이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거짓말 때문에 10년 동안 현우의 통제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파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탐정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10년 전 사고 현장 사진. 준영은 살아있었고 피를 흘리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우가 서 있었다. 현우 씨는 당신을 현장에서 데리고 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영 씨가 살아있었으니까요. 현우 씨는 당신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록과 준영 씨의 재산,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준영 씨가 구조되기 직전 차량에 2차 충격을 가했습니다. 살인 미수죠. 당신의 첫사랑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무너졌다. 현우는 나의 죄책감을 이용해 나의 첫사랑을 죽이고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나의 인생 전체를 통제한 것이다. 그때 현우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나의 차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여보, 넌 날 떠날 수 없어. 내가 음주운전으로 준영을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면 너도 끝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살인자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공범으로 살지 않아. 내가 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현우는 탐정에게 다가섰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겠지. 얼마를 원해? 녹취록과 사진을 넘겨. 당장. 탐정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준영이의 엄마예요. 최종 반전이었다. 사설 탐정은 준영의 어머니였고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우리 부부를 향한 복수를 7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준영의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살인자입니다. 나는 그를 끝까지 쫓을 겁니다. 나는 10년 전의 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인자의 공범이라는 파국적인 운명과 마주했다. 그날 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준영의 어머니는 준영을 데리고 사라졌고
현우는 도주했다. 나는 10년 만에 비로소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현우는 나의 죄를 덮어주는 대신 나를 평생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제 아래서 안일한 삶을 살았다. 나는 경찰에 자수했다. 10년 전 준영의 사고 당시 내가 운전했다는 사실과 현우가 그 증거를 조작했음을 고백했다. 저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준영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금전적인 욕심과 질투 때문에 살아있던 준영에게 2차 충격을 가해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자수는 곧 뉴스에 보도되었다. 유명 대기업 간부의 아내가 10년 전 첫사랑 살인 미수 사건을 폭로. 택배가 노렸던 파국, 진실의 폭로는 결국 나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현우는 나의 자수 직후 검거되었다. 경찰은 현우의 서재에서 내가 봤던 일기장과 준영의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살인 미수 증거가 될 만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우는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현우와 마주했다. 현우는 끝까지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증거와 준영의 어머니의 증언은 현우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현우는 10년 전 준영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랑과 재산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나 역시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다. 나는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준영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탐정의 모습이 아니었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준영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죄송합니다. 10년 전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당신의 아들과 우리 모두의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준영의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택배는 당신의 죄책감을 깨우기 위해 보낸 겁니다. 당신이 자수함으로써 내 아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였던 택배 상자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 상자는 준영의 복수이자 나의 양심이 보낸 경고장이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거짓말이 나를 영원히 올가매고 있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준 메시지였다. 형기를 마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유명 대기업 간부의 아내도 아니었고 평화로운 가정을 가진 주부도 아니었다. 나는 10년 전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파멸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홀로 걷는다. 10년 전의 실수가 낳은 택배 상자는 나의 인생을 파멸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도착한다는 잔혹한 진실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당신이라면 10년 전의 죄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고백하고 죗값을 치르겠습니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